자, 4단원 여러가지 방정식 시작할게. 여기는 3차, 4차,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은 두 개 다 지금 고차 방정식이잖아. 맞아? 고차 방정식은 일단은 인수분해라는 솔루션이 거의 뭐 95% 이상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뭐 했니? 근공 먹였잖아, 그지? 근해 공식. 근데 이제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은 뭐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쓰지 않고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게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뭘 쓰는 거였지? 이건 그 전 단원이었잖아, 그지?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어. 인수정리가 뭐야? f 알파가 0이 된 이 누굴 찾아? 알파를 찾아서 숫자지. 알파는 보통은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 쌤이 이거 정확하게 솔루션 알려줬어,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우리가 인수분해 하고자 하는 식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뭐였어? 상수항의 약수다. 이렇게 이 알파 0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을 찾는 후보는 이렇게 찾는 거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f알파가 0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fx가 x-알파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지. 인수정리 꼭 기억해야 된다. 고차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이든 인수분해든 모든 걸 처리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약간 이제 다른 것들, 3차 방정식에서는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 배울 거고, 4차 방정식에서는 치환형이나 아니면은 보기차식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배우게 될 거야. 그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런 거지. 1차와 2차 연립이나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거든. 1차와 2차는 되게 간단할 거야.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는 5 이런 연방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면 모든 식이 여기를 이제 x로 다 채울 거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 말은 x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x가 2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y 값을 뭐 1차식에 대입을 하면은 y 값이 또 뭐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거를 묶어서 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구조가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고, 2차와 2차의 연립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지만 써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합니다.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2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다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울 거는 큰 그림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의 끝부분에 가면은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배우거든. 그래서 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공통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정수근 배울 거고, 정수근이라는 거는 해가 정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중요하게 주제로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여기 특강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공통근,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정수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순서는 책마다 조금 다른데, 공통근, 여기 자리를 바꿔볼게요. 책 순서대로. 그리고 부정방정식, 그리고 정수근. 정수근을 풀 때는 이제 이 부정방정식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순서가 어쨌거나 정수근은 이제 마지막에 배우게 될 거야. 여기는 내신 기출문제 밭이에요. 밭. 노다지 밭이야.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 단독으로 하나씩 나온다고 봐야 돼. 사실 한 시험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20개의 시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3개를 얘네가 담당을 각자 하고 있다고 볼 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 3차 방정식 여기를 보시면 하이라이트 미리 해놨습니다. 3차 방정식은 어쨌거나 3차식은 0꼴이기 때문에 3차식은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을 푸는, 즉 3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분해 공식도 있고, 그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다. 그럼 이게 딱 공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서 해가 일단 뭐가 나와? x는 1, 여기서 하나 해가 나오고, 그지? 그 다음 뒷부분에서도 해가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쓰는 거지.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요런 근이 2개가 나온 거지. 지금 2개. 그래서 총 3개의 3차 방정식의 근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쌤이 얘기했던 거지.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 그럼 일단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 공식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예쁜 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너희들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만들어지는 이 알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알파를 찾기 위한 후보도 앞에도 얘기도 했었지. 요거 계속 나옵니다. 그 알파는 아무렇게나 막 1 놓고 마이너스 5 놓고 그 다음 무조건 2 놓고 마이너스 2 놓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후보를 좁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차식으로 가볼게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4차 3차 한 다음에 상수 이렇게 끝난 5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그래서 이거를 5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이 전체 값이 0이 되는 그 숫자 x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게 맞아요. 또는 개수를 훑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면 자동방으로 x는 2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를 이 공식에 먹여보면 어떻게 돼? 그 0이 되는 후보인 애는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여기 약수가 빠졌네요. 약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의 약수니까 1하고 2가 들어가고, 마지막은 5의 약수니까 1에 5, 상수항의 약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은 사실은 5를 봐야 된다는 거야. 5나 마이너스 5를 보고 그 다음은 뭐 봐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이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 이것들 중에서 얘가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꼭 기억하세요. 현대고 기출문제에서 이게 꽤 어렵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 뒷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고, 쌤은 이제 끼워 맞추기라는 거는 개수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지.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도 이 뒷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해봅시다. 이거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지? 이 정도는 술술술술 써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뭐랑 2랑 이건 근공 짝수공식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b 절반 뿔마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색깔을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고, 얘랑 얘는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쓰는 애라는 뜻인 거야. 이건 딱 봐도 1넣으면 0이 되게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없어지니까 1넣으면 0이 되게 생겼으니까 개수만 훑어봤을 때 그러면은 x-1을 얘가 반드시 인수로 가질 거야. 그럼 얘를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3차 정도는 곧바로 바로 껴맞추기를 해줘도 되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근데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여기는 4x가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어? 요렇게 1차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상수항만 맞춰줘도 저절로 맞게 돼 있어요. 됐지? 마삼을 만든 겁니다. 상수항으로. 근데 이게 또 되네, 인수분해가. 그럼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에다가 돼서 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번의 답은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3번은 조심해야 되더라. 이거 3차야 2차가 아니야. 맞죠? 조심해야 돼. 3차니까 뭐 인수정리 쓴다고. 이게 자동으로 그냥 이제 나와야 돼요. 3차 어떡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3차 이상 4차 5차부터는 모두 인수정리를 쓴다고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개수만 봐도 0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그러면은 x-1 3차니까 개수 비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식의 특이점이 뭐니? 2차항이 없어. 2차항이 3차 다음에 1차.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2차항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괜찮지? 순차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수항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1을 얘네 둘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되죠? 하고 나니까 는요 x는 1,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최종 답이 이렇게 3개가 나오겠다. 지금 우리가 본 게보다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관찰을 한 겁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 단원. 이거 중요하지?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도 기억나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볼게. 이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문제에서 만약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은 굳이 이 두 근을 근공으로 구해서 막 더하고 곱하고 해주고 앉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p,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었잖아, 그지? 자, 하고 똑같은 거를 이제 3차 방정식에다가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사실 뭐 바로 돼요. 세근을 알베 감이라고 줬다는 거는 3차의 개수가 a야, 그지? 이건 조심해야 돼. a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다라고 해서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얘하고 개수 비교를 한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전개한다는 거는 이 곱셈 공식이 있지 않았니? 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 이거 전개하는 거 맞아요? 가로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하나짜리 합, 그리고 3차는 2차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짜리면 여기는 2차가 돼야 돼. 그래 얘네들이 만나서 3차가 되니까. 괄호 3개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바뀌고 여긴 이제 2개짜리지. 배감 감마 알파. 그럼 x가 하나짜리가 돼. 다시 뭐라고? 여기가 2개짜리가 붙어 있으면 여기 x의 차수는 1차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얘네 둘이서 3차를 만들기 때문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알바 마이너스 알베 감 이렇게 되지. 이건 자체적으로 3차가 된 거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걸 a를 다 뿌려. a를 다 뿌려서 는형을 만들어서 자 여기 있는 요 식이랑 비교를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고 그거를 외워야 되죠. 여기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곱이란 얘기야. 세 개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2차에서 배웠던 그 순서를 그대로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이제 합. 그 다음 뭐니? a분의 c 이게 두 개짜리 곱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처음 나온 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세 개짜리 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 뿔, 마 부호까지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마, 뿔, 마라는 거. 그지? 합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마, 뿔, 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게 보이면 곧바로 세 개짜리, 하나짜리 합, 두 개짜리, 세 개짜리를 빨리 써야 돼. 공식 뭐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 하나씩. 이거는 그냥 공식 물어보는 거네요. 마이너스 2 이거는
1이다. 이건 이제 끝이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거 구하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b r배 베타 감마 알파 a분의 c 3개짜리 곱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풀 거 아니야. 이거는 전부 다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들로 모두가 처리가 가능해요. 이거 괜찮죠? 이건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시면 여기 지울게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분자는 이렇게 2개짜리가 돌아다니고 있겠네. 그럼 공식으로 이것도 다 처리가 가능한 애들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곱해진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개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있냐? 하나짜리 할 차례지? 이렇게 가면 하나짜리 나오지. R 배 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나오니? 얘네들끼리 만나는 거. 그럼 이제 공식 이거는 다 나오네, 그지? 끝판왕이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작성입니다. 작성. 만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옆에 하나 써놨어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를 풀 때는 문제에서 두 근을 줘요. 그 2차항의 개수에 대한 단서도 주거나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여기를 A라고 놔야 됩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말이 없다면. 그래서 자,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라고 한다면, 이거 기억나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사실 요거잖아요. 맞잖아, 이거잖아. 이거 전개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맨날 반복하기 싫어서 그냥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자는 거였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고 똑같은 게 3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똑같이 이걸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맨날 이거를 해갖고 전개를 해봤자 노가다니까 그냥 외우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세근의 합, 두근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세근의 곱이니까 이미지를 쌤이 이렇게 써놨지? 한 개 돌아다니지. 2차. 그래야 3차가 된다고 했어. 2개 돌아다니지. 여기는 1차. 그래야 3차가 되니까. 3개가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개짜리. 이런 패턴으로 기억하시고, 뿔마 이 순서도. 부호 되게 조심해야 돼. 요거. 왜? 여기도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이었잖아, 그지? 이 부호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리가 또 왜 그럴까?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이걸 세근으로 한다고 했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뿔 3뿔 4 x 제곱 플러스 2 3 3 4 4 2 두 개짜리 곱 x 마지막은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0이다.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잠깐 끊을게요.